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시사특강 위선사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아마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이포크라시라고 하죠. 하이포크라시. 이 하이포라고 하는 말은 이제 가짜, 거짓이라고 하는 거죠. 크라시는 크라티아, 의견, 정책, 그런 뜻이 있죠. 어떤 의견이 진실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거짓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근원적인 관계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관계가 붕괴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 관계가 붕괴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관계 안에서 신뢰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신뢰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신뢰성이 상실되고 있고 정치 질서 안에서도 신뢰성이 상실되고 있죠. 국민들이 정치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경제도 마찬가지죠. 어떤 경제 정책과 원리들에 대해서 신뢰를 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독일에 있는 우리 한국인 철학자 가운데 한병철이라는 분이 있죠. 한병철이라고 하는 분이 독일에서 책을 썼는데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이죠. 피로사회. 독일뿐이 아니고 지금 어떤 공동체든지 현재 사회 질서 안에서 인간을 지나치게 어떤 성과 중심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과를 요구하는, 어떤 실적을 요구하는 성공 중심적인 사회죠. 근데 과연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반드시 성공을 이루어야만 그것이 우리 삶에 유익한 것인가? 여러분 잘 아시는 에디슨이라고 하는 발명가 있죠. 에디슨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 속에는 굉장히 이건 어떤 이론적인 의미보다 학문적인 의미보다 경험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디슨 자신이 몸소 체험했던 어떤 삶의 체험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백열전구를 에디슨이 발명했죠. 근데 사람들은 그의 놀라운 천재성을 먼저 생각합니다. 에디슨이 자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백열전구를 발명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렇지 않습니다. 에디슨이 하나의 백열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999번의 실패를 거듭했던 거죠. 결국은 그 하나의 발명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의 성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수많은 실패와 고통의 과정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의 결과적인 측면에서만 우리가 그걸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과정적인 측면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실패가 곧 성공이라는 거죠. 성공과 실패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패 없는 성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실패 없이 성공을 이뤘다고 한다면 그 성공은 오래가지 못하고 그 성공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병철 박사는 이 성과를 요구하는 사회가 인간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좌절감을 맛보게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좌절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한 박사는 거기서 이 좌절감이 인간을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죠. 저는 그러한 이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는 면도 있지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과 사회가 우리를 필요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 성과를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는
좌절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그 성과를 도출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위선이죠. 진정한 성과를 정직하게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성과를 향한 욕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성과를 내가 이룰 수 없다는 그런 한계에 직면했을 때는 자기가 그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는 욕망 때문에 다른 길을 통해서 그 욕망을 추구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위선적인 사고를 하고 삶을 살게 되면 거기서부터 피로함을 느낍니다. 우리 사회가 피로사회가 된 것은 사회가 성과를 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위선의 길을 가기 때문이죠. 위선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 간단히 말하면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대로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는 다른 모습으로 행동을 실천하는 거예요.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또 나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을 행동으로 완성하지 못할 때 다른 모습으로 그걸 위장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을 속이는 거거든요. 남을 속이는 거죠. 그런데 자기도 스스로가 남을 속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위선자가 되기가 힘들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정직한 것도 힘들지만 내가 진실되게 내 모습을 표현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내 모습을 거짓되게 표현하는 것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속아 넘어간 사람만이 남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속일 수 있을 때 밖으로 위선적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위선적인 것은 인간을 피로하게 하죠. 신경증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정신분열증이 와요. 왜 정신분열증이 오냐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삶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 괴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또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죠. 좀 어려운 얘기지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생긴 대로 논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들이 그 조상들이 우리에게 준 지혜는 사람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의 말을 봐도 알지만 그 얼굴 속에 그 사람의 인격과 행동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생긴 모습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 존재가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표현되는 거죠. 이것을 루터가 페르소나 파킷 오페라, 인격이 행위를 만든다. 거꾸로의 길은 가능할 수 있지만 완전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행위가 인격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왜냐하면 위선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선한 행동을 볼 때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선한 행동이 선한 사람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도 선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위선이에요. 우리 사회가 어느새 진실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로 변모되고 있어요. 정직한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위선적인 사람이 속과 겉이 다른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오히려 나를 더 유익하게 하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현실이 되어가고 있죠.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위선적인 것이 인정되고 있잖아요. 진실이 오히려 왜곡되고 있고요. 결국은 위선적인 사회는 결국은 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이 거부되고 위선이 인정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위선적인 사회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상이 뭔가 하면
이 짝퉁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짝퉁. 이제는 뭐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 같이 보이는데 다 가짜들이죠. 우리가 쓰고 있는 생필품 가운데도 짝퉁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니면 교육 현실 속에서도 가짜 문서를 만들어내잖아요. 가짜 학위를 만들어내요. 자기의 본래적인 모습을 감추고 짝퉁들이 지배하는 현실이 되고 있죠. 근데 그 짝퉁이라고 하는 건요, 진실이 아니에요. 진실처럼 보이지만 더 진실 같은 가짜죠. 근데 우리 사회가 어느새 짝퉁 사회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만들어낸 허상이죠. 과거에는 자신의 욕망을 실현할 수 없을 때 인간은 스스로 그걸 깨닫고 욕망을 포기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욕망을 부추기고 있죠. 끊임없이 그 욕망을 이루려고 해요. 근데 자기가 그 욕망을 이룰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방법으로 욕망을 추구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위선 사회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망과 이 현실 사이에 이러한 거리를 자기가 어떻게든지 좁히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이뤄낼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효과를 추구하는 겁니다. 이 대체 효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그 능력이 없을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그 욕망을 이룰 수 있는 대체적인 것을 제시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비싼 어떤 명품을 원하는데 명품을 살 수 있는 능력과 재력은 허락하지 않죠. 그런데 사회는요, 명품을 인정해 주고 있어요. 내가 빚을 내서라도 명품을 사지 못할 때는 그 명품과 비슷한 위조품이라도 내가 들고 다녀야 그 사회가 인정하는 거죠. 집에서는 내가 월세도 내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지만 밖으로 나갈 때는 명품 옷을 입고 또 빚을 내서 또 명품 차를 타잖아요. 그럴 때 그 나의 위선적인 것을 사회가 인정해 줍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위선에 길들여지는 거죠. 내가 진실된 길을 가는 것보다 위선된 길을 가는 것이 사회에서 더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욕망의 노예가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정체성을 상실하는 거죠. 여러분,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영화 보면 거기 한 형사가 나오죠. 짜베르 형사라고. 그 형사가 그 하수구가 모여있는 거대한 댐 위에서 투신 자살하는 장면, 아마 여러분 영화 보신 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왜 그 사람이 자살했을까요? 그 사람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는 짱발장을 쫓아서 잡아야 되는 형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또 한편에서는 자기가 죽음의 위기에 몰렸을 때 그 짱발장이 자기를 구해줘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럼 그 짱발장 앞에서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을 잡는 형사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으로부터 목숨을 건짐을 받은 사람일까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 자베르 형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결국은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거죠. 그러면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자신을 가리고 위선적인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투신 자살할 것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가면을 내 앞에 쓰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인정하지 못할 때는 결국은 자신의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학자 가운데 본회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옥에 갇혔을 때 죽음이 두려웠어요. 죽음이 두려워서 검사에게 편지를 쓰죠. 우리가 아는 그 본회퍼는 정말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유태인들을 위해서 희생한 위대한 신학자요. 성자처럼 우리가 존경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두려우니까 검사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기를 좀 석방시켜달라고, 자신의 형량을 좀 낮춰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면서 마지막 문구에 보면 하일 히틀러, 히틀러 만세. 그런데 그 보네포의 책을 번역하는 사람이 그 부분을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어떤 그 아름답고 영광적인 모습에 그게 누가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로 그 문구를 집어넣을 때 그 사람이 더 빛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테레사 수녀님 있죠. 성녀처럼 존중을 받았는데 죽기 얼마 전에 그 사람이 수첩에다 썼던 그 짧은 일기가 발견됐어요.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그 부분도 감추려고 합니다. 왜? 그 사람의 아름다운 과거의 삶에 그게 누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인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위선자라고 하는 거, 지금 내가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비로소 저는 거기서부터 진정한 진실된 인간의 삶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모습을 집어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네포가 쓴 시 가운데 Where bin ich? 나는 누구인가? 그 시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자신의 위선적인 모습을 느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인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여러분께 읽어드리면,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명랑하며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성주처럼 보인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때 보네포가 질문합니다. 그게 나인가? 나는 누구인가? 간수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친근하며 밝은지 마치 내가 간수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헷갈린다는 거죠. 자기는 속으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밖으로 나타나는 나의 그 위선적인 모습을 사람들이 나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만이 나인가? 저것만이 나인가? 마지막 질문을 던진 후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오 하나님,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위선적인 삶을 살 때 우리 자신이 우리의 위선 속에 빠져서 우리 자신을 속이고 살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회가 위선 사회로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이 과연 누구인가를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겁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이 나인가? 아니면 내가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나인가? 밖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진실된 거짓된 모습이 나인가? 사람들이 느끼는 모습이, 아니면 내가 느끼는 모습이 나인가? 한번 우리는 스스로를 반성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선 사회는 그 사회가 움직이는 모습이 아니라 위선적인 의식, 짝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사회가 변화해야 된다고 우리가 주장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위선의식, 짝퉁의식이 사라질 때 비로소 진정한 정직한 사회,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